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지온 이야기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특히 2025년 10월 말 그 유대나필 퓨엘2 임상 결과 발표 이후, 그러니까 11월부터 펼쳐질 상황에 좀 더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매지온 투자의 향방을 가를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의 분석 보고서 또 관련 자료들을 쭉 훑어보면서요, 이 중요한 시기를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 뭐랄까, 핵심만 딱딱 짚어서 브리핑해드리는 느낌으로 가보죠. 오늘 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2025년 11월 이후 매지온과 유대나필 관련해서 핵심 변수가 뭔지, 또 시나리오별로 어떤 영향이 있을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께서 참고하실 만한 투자 전략 방향까지 제시하는 것.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왜 2025년 11월 이후가 매지온에게 그렇게 결정적인 시기인가? 역시 그 출발점은 10월 28일로 예정된 퓨엘2 임상 결과 발표겠죠. 맞습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죠. 유대나필 잘 아시겠지만 이게 폰탄 수술 환자들을 위한 세계 최초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현재 이분들을 위한 승인된 치료제가 아예 없다는 점.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엄청난 미충족 의료 수요가 있다는 뜻이고요. 분석 보고서를 보면 성공했을 때 시장 규모가 대략 한 2조 8천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게 정말 큰 시장이죠. 그렇죠. 단순히 시장 크기만 큰 게 아니라 그 희귀의약품 ODD 지정받아서 승인되면 7.5년 시장 독점권도 있고, 또 용도 특허는 2035년, 어쩌면 2040년까지도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이것도 중요하고요. 최근에 WHO에서 국제질병분류 코드 등재된 것도 호재고요. 바로 그런 점들 때문에 사실상 매지온이라는 회사의 가치는 거의 전적으로 유대나필의 성공 여부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적하듯이 성공하면 보상이 어마어마하지만 반대로 실패하면 그 위험도 치명적인 그런 극단적인 비대칭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아, 정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네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 발표가 임박한 지금 시점이 투자자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판단의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인 시나리오들을 한번 볼까요? 애널리스트 보고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는데요. 여기서 먼저 좀 명확히 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릴 성공 확률,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 80%, 조건부 성공 지연 15%, 실패 5%. 이 수치는요, 임상 데이터 자체는 긍정적일 거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이후 FDA 승인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순탄할지에 대한 확률입니다. 데이터가 좋다는 전제가 깔린 거죠. 아, 그렇군요. 데이터 자체의 성공 확률과는 또 다른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시나리오 A는 성공, 기본 케이스입니다. 조건은 간단해요. 퓨엘2 임상이 통계적 유의성 목표, P값이 0.1 미만으로 나오고 전반적으로 데이터가 긍정적일 경우입니다. 이게 희귀질환 임상이라 일반적인 0.05보다 조금 완화된 기준인 P0.1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고요. 네. 이 경우에는 매지온이 NDA, 즉 신약 허가 신청서를 FDA에 다시 제출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다음 단계는 그냥 서류를 내는 게 아니에요. FDA가 이 서류를 공식적으로 접수하고 심사를 시작하겠다. 이걸 통보해 주는 것. 바로 심사 개시 통보, Acceptance of Filing을 받는 겁니다. 그냥 서류 냈다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나와야 FDA가 오케이, 서류 다 갖춰졌고 이제 본격적으로 본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이때 PDUFA 데이트, 그러니까 신약 허가 목표일도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임상 데이터 좋다는 뉴스만으로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FDA가 심사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찍어주는 게 진짜 중요한 시그널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물론 긍정적인 톱라인 데이터만 나와도 주가는 먼저 크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들을 보면 이 규제 관련 불확실성이라는 게 여전히 주가에는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분석 보고서에서는 이 Acceptance of Filing을 단순 절차가 아니라 규제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 첫 번째 핵심 마일스톤으로 보는 겁니다. 네네. 이때 비로소 시장은 FDA 승인 가능성을 훨씬 높게 보기 시작할 거고요. 보고서에서 말하는 그 세 자릿수 상승 잠재력이라는 것도 이 시점 이후에 본격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분석이죠. 2.8조 시장의 독점권까지 생각하면 가능성이 있겠네요. 네, 충분히요. 자, 그럼 두 번째 시나리오 B는 조건부 성공 또는 지연입니다. 이건 임상 목표 P값 0.1 미만은 달성했어요.
그런데 FDA가 데이터 해석이 좀 애매하다거나 아니면 제출 서류에 뭔가 미비점이 있다거나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아, 데이터는 괜찮은데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군요. 네, 이때는 FDA로부터 CRL, 그러니까 Complete Response Letter라고 하죠. 이런 거 보완하기 전엔 승인 못 해준다는 공식 서한을 받거나 아니면 주요 보완 요구, 메이저 어멘드먼트 같은 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승인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 아, 지연이네요. 임상 자체는 성공했는데도요. 근데 예전에 메지온이 NDA를 자진 철회했던 적이 있잖아요. 이런 게 좀 영향을 줄 수도 있을까요? FDA 심사에?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석 보고서에서도 그 점을 언급하고요. 과거 이력 때문에 FDA가 이번 서류를 좀 더 꼼꼼하고 보수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시나리오 B의 경우는 처음에 임상 성공 발표로 주가가 확 올랐다가도 나중에 CRL 같은 소식이 들리면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다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아주 커지는 구간이죠. 보고서에서는 이 경우 기본 시나리오보다 한 15%에서 25% 정도 가치를 할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 될 수 있겠죠. 네. 마지막 시나리오 C는 그럼 실패, 최악의 경우였겠네요. 맞습니다. 이건 임상 목표 달성이 실패하거나 즉 P값이 0.1보다 크거나 아니면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해도 임상적으로 갔을 때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이렇게 FDA가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결과가 안 좋은 거군요. 네. 이 경우에는 결과는 명확합니다. NDA 재제출 자체가 불가능해지고요. 유대나필 파이프라인의 가치는 사실상 제로, 0으로 수렴한다고 봐야죠. 아, 그럼 시장 충격이 엄청나겠는데요? 즉각적이고 매우 클 겁니다. 주가는 발표 나오자마자 최소 50% 이상 급락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재무적으로도 타격이 큰데 분석에 따르면 약 308억 원 규모의 무형자산 손상차손 처리가 불가피합니다. 손상차손이요.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장부상의 유대나필의 가치로 잡아놨던 걸 대규모로 없애버리는 회계 처리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나면 기업 가치는 그냥 남은 사업이랑 현금만으로 다시 평가받아야 하고 심하면 자본 잠식 같은 재무 리스크까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와, 실패 시나리오의 파급 효과가 정말 심각하네요. 단순히 주가 문제가 아니라 회사 존립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거네요.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봤는데 2025년 11월 이후 우리가 특히 뭘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핵심 변수들을 좀 짚어주시죠. 네, 분석 보고서에서는 특히 4가지를 강조해서 모니터링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역시 Fuel-2 데이터의 질입니다. 그냥 P값이 0.1 아래냐 이게 다가 아니고요. 실제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 그 VO2 max, 최대 산소 섭취량이 얼마나 의미 있게 개선됐는지 그 개선폭이 임상적으로 중요합니다. 과거 퓨엘1 때도 이 VO2 max랑 다른 지표 해석 가지고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랬었죠. FDA가 이번 데이터를 어떻게 평가할지 이게 핵심 관건입니다. 둘째는 NDA 재제출 속도입니다. 데이터 좋다고 발표한 뒤에 메지온이 얼마나 빨리 NDA 재제출 계획을 내놓고 실행하는지 이게 시장 신뢰도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늦어지면 뭐 문제 있나 이런 의구심이 생길 수 있죠. 그렇겠네요. 셋째는 계속 강조했던 FDA의 심사 개시 통보, Acceptance of Filing 여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임상 결과 발표 후에 규제 불확실성을 걷어내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공식 신호예요. 2020년 초쯤에 이걸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네 번째는 뭔가요? 넷째는 정말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 C가 현실화됐을 경우 그때의 재무 건전성입니다. 이때는 아까 말씀드린 385억 원 규모고 손상차손 처리 공시가 나오는지 실제 규모는 얼마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면밀히 봐야 합니다. 데이터의 질, NDA 제출 속도, FDA의 공식 접수 확인, 그리고 실패 시 재무 상황. 딱 이 4가지군요. 정리가 되네요. 그럼 이런 변수들을 다 고려했을 때 최종적으로 분석 보고서가 제시하는 투자 전략의 핵심은 뭔가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보나요? 보고서의 핵심 권고는 한마디로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전략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거죠. 우선 임상 결과 발표 직후에 데이터가 좀 애매하거나 해석이 불분명하다면 섣불리 움직이기보다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비중을 좀 줄이거나 신규 진입을 보류하고 상황을 지켜보는 게 현명하다는 조언이고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최적의 신규 진입이나 비중 확대 시점은 단순히 임상 결과 좋다는 뉴스만 보고 뛰어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명확한 임상 성공 데이터가 확인된 이후 더 나아가서 FDA로부터 공식적인 심사 개시 통보, Acceptance of Filing을 받는 시점, 이때를 노리라는 거죠. 아, FDA 확인까지 보고 들어가라. 네, 왜냐하면 바로 그때가 돼야 핵심적인 규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임상 결과 발표 직후에는 변동성도 크고 불확실하잖아요. 그 리스크를 안고 가기보다는 이 확인 단계를 거친 후에 진입하는 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률 측면에서 더 합리적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리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만약 시나리오 C, 즉 임상 실패가 현실화되면 그때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즉각적으로 매도하라는 권고입니다. 그렇군요. 리스크 관리가 핵심이네요. 네, 여기서 이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셔야 합니다. 바로 이거죠. 나는 FDA의 공식적인 심사 개시 통보가 나오기 전까지, 그러니까 임상 결과 발표 직후부터 FDA 확인까지 그 불확실한 터널 구간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본인의 투자 성향과 위험 감수 능력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2025년 11월 이후 메지온이 맞닥뜨릴 중대한 기로에 대해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토대로 아주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요약하면 유대나필 성공은 엄청난 보상을, 실패는 심각한 손실을 의미하는 극단적인 양면성을 지녔고, 임상 데이터 발표 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다음 이정표는 바로 FDA의 심사 개시 통보라는 점. 이걸 확인했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핵심 변수들, 특히 데이터의 질적인 부분하고 FDA의 공식 피드백 시점, 이걸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시점에 대한 조언, 그러니까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FDA의 핵심 이정표인 심사 개시 통보를 확인하고 행동하는 전략. 이걸 여러분의 투자 원칙과 또 위험 감수 능력에 비추어서 신중하게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유대나필이 모든 관문을 다 통과해서 FDA 승인을 받는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아마 아닐 겁니다. 성공적인 상업화라는 건 또 다른 거대한 도전 과제거든요. 그렇죠. 승인 이후가 또 중요하죠. 네, 과거에 그 원료의약품 생산 관련 이슈, 닥터 레디스 소송 같은 거 있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안정적인 생산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거고요. 또 희귀의약품 약값이 비쌀 텐데 보험사들하고 가격 협상하는 것도 쉽지 않을 거고. 맞아요. 약가 문제가 항상 있죠. 그리고 시금에 처음 나오는 치료제니까 이걸 실제로 처방할 의사들을 교육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어쩌면 FDA 승인은 끝이 아니라 정말 또 다른 긴 여정의 시작일 뿐일지도 모릅니다. 이 점까지 함께 고려하신다면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메지온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